네, 경제 에이펙을 계기로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국으로 집결하면서 정상 간의 만남에 관심이 모입니다. 다자외교 무대만큼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이제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여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글쎄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만남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상식적이라면은 만나기 어렵죠. 네. 근데 두 사람 다 상식적이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능성이 전혀 없다가 네.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레이시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네. 지금 계속 만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김정은 위원장은 9월 21일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네. 연설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앞뒤 맞춰보면은 지금 양쪽 다 만나겠다는 얘기지 이게 안 만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나려면 실무 접촉이 있어야 되고 의제 조율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아무리 예. 비밀리에 도 그게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상식적이라면 만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징후들이 여러 군데에서 뭐 CNN은 인민과 카페를 예약하지 않나, 네. 유엔사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을 취소하지 네. 않나, 북한은 갑자기 판문점 북쪽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예요. 대사대리를 대사도 아니고 대사대리가 또 바뀌었거든요. 네, 케빈 김이라고. 네. 근데 그 양반은 일기 때 북미 접촉 실무 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퍼즐들이 만나는 쪽으로 맞춰서 가는데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나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나오지만 저 화면이 2019년 6월 29일 날 도쿄에서 아침 7시경에 트럼프 네.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고 다음 날 오후 3시경에 30시간 만에 지금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한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에이펙을 앞두고 러시아, 벨라루스를 잇따라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인물이 자리를 비운 만큼 북미 접촉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러시아와 사전 교감에 나섰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엔 네. 북러가 계속 밀착을 하고 있고 고위급이 계속 오고 가요. 그러니까 아마 양측 관계 강화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러우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하니까 거꾸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김정은 간의 회동을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서 중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갔어야 되는데 예. 지금 26일, 28일 갔다가 또 벨라루스를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선의 동선은 지금 북미 정상회동은 아닌 것 같다. 원래 예정돼 있던 동선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약간 이상한 상황이 원래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니까 내각에 있는 부서보다 당에 있는 전무부서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최선희 외무상보다 그 위에 노동당 국제부장인 김성남이 더 서열이 더 위에요. 네네. 그러니까 김성남이 건재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최선희가 갈 때도 김성남, 최선희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선희만 갔거든요. 그럼 김성남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선희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김성남 주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 최선희 외무상에 대한 신뢰는 한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의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국제부장이 훨씬 강하고 예. 외무상은 한참 미치거든요. 근데 최선희는 거꾸로 됐어요, 지금. 서열을 파괴하고 당 중앙 간부학교 지난해 개교한 그 화면을 보면 최선희랑 김 위원장이랑 단 둘이 벤치에 앉아서 웃고 떠들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은 북한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18년, 19년 때는 리용호가 외상이었고 네. 최선희는 부상이었거든요. 그때도 최선희는 리용호를 우회해서 김정은에게 직접 직보한다 이런 첩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희 외무상은 북한 역사에서 가장 권력에 근접한 김정은의 거의 뭐 백지수표를 위임받은
그 정도의 지금 신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일각에서는 이번 방러가 푸틴 대통령이 국제 담당 부총리를 경주 에이펙 회의에 보내기로 한 결정에 대한 맞대응 외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김 위원장 최근 행보를 보면 지금 이 중국 인민해방군, 이제 정식은 인민해방군이지만 이 인민지원군 파병된 중공군이죠. 예. 그 무덤, 묘지를 김정은이 참배했고요. 그다음에 러우 전쟁 인민군 파병 기념관 이제 기공식 거길 갔거든요. 그 경주에서 전 세계의 어떤 이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맞불로 김정은식 신냉전 외교인 거죠. 중국과 러시아 이쪽으로 지금 김 위원장은 사실은 갈 데가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보면 자기들은 건재하다. 어차피 푸틴 대통령도 경주에 못 오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ICC 국제사법재판소에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으니까. 그 뉴욕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맘다니 후보는 지금 뉴욕에 오면 체포하겠다고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제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맞대응 성격도 있죠. 크렘린궁이 밝힌 내용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상을 오늘 이제 만난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친서를 전달할지 그러니까 어떤 좀 얘기들이 논의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양국은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획기적인 어떤 이 회동보다는 왜냐하면은 김 위원장이 원래 올해 러시아 가게 돼 있거든요. 간다고 크렘린궁이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월 3일 날天安문 성로에서 북중러 새 정상회담 했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 이제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했거든요. 네네. 근데 러시아 방문한다는 그 크렘린궁의 선언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장이 다시 러시아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없을 거다. 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만약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북미 대화는 좀 언제쯤 다시 시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간 것도 제일 큰 게 캄보디아, 태국 평화협정 조인 하면서 아주 행복해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지금 러우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회동을 좀 미뤘지만 지금 러시아가 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거든요. 곧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러우 전쟁도 시간이 걸리지만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중동은 거의 정리돼 가고 있고요. 그럼 남는 퍼즐이 딱 김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못 만나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만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퍼즐을 완성하면 본인이 그토록 원하는 노벨 평화상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만나려고 매우 시도를 하는 것 같고 네. 못 만난다고 하더라도 올해 아니든 내년이든 반드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만나려고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관세 협상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과연 이 에이펙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투자 방식이나 금액이나 시기 정말 모든 게 쟁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결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게 지금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은 반도 믿으면 안 됩니다. 폭풍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실 좀 사면 초과예요. 지금 내부에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오르고 있죠. 네네. 그다음에 국가 부채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8월에 37조 달러인데 지금 10월 20일 기준 38 지금 두 달 만에 1조 달러가 증가했거든요. 여기다 물가도 오르고 있고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7년 8년 유사한 이번에 이제 자동차 대출 서브프라임 이건 뭐냐면은 신용이 나쁜 사람들이 사실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희토류 대두 때문에 좀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센트와 허리퐁 부총리가 만났지만 해법인 게 아니라 그냥 1년 유예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미국이 꼬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희토류 들여야 되니까 100% 관세, 그러니까 그럼 1년 유예자. 그러면 중국 쪽 칼날이 먹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국과의 협상에서라도 결과를 내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고 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가 코너로 몰리는 아니니까 오히려 협상이 쉬운 거예요. 과거 같으면은 뭐 우리가 을처럼 굽실거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도 절박하니까 물러설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경주 에이펙이 결정적인 미중 한미 간의 어떤 타결 가능성보다는 상황 네. 관리 아니면 시간을 좀 유예하는 그런 징검다리 개연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모레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양측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여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조선업 분야 같은 거는 미국은 절실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 예.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그다음에 또 안보 분야는 거의 성명서까지 만들어졌다니까 그런 쪽에 가시적인 부분들은 좀 부각시키고 쟁점이 있는 부분들은 좀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정하는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측에서 미국도 초기에 3,500억 불 전액 현금 선불 이 제안을 던졌으면 이 정도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성격이라면 좀 우리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장 자체가 워낙 불가능한 거였으니까. 따라서 적정 수준에서의 봉합 정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그 디테일한 합의를 하는 이미 이제 그 합의된 뭐 안보나 아니면 조선업이나 이런 부분을 내세우고 조금 더 복잡한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네요. 예, 한중 정상들의 만남도 저희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11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중국의 이제 협조를 끌어내는 게 이게 중요할 텐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과 북한의 어떤 관계 개선의 움직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네. 지금 김 위원장이 9월 3일 날 테난먼 갔죠, 성로에. 그다음에 10월 10일에는 리창 총리, 서해 리가 평양을 갔단 말이에요. 예, 예. 이렇게 보면 무게추가 지금 북한으로 기우는 것 같죠. 근데 중국과 같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 시진핑 독재 체제거든요. 여기서 서해 2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해 1위가 중요하거든요. 네, 네. 또 1위가 경주로 오거든요. 그러면 경주에 와서 11년 만의 방한인데 그러면 지금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시주석의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어 놓는 세계 질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체제의 균열을 만들어내는데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 모두 동병상련이거든요. 그럼 싸워야 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경제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번에 예. 사중전에도 좀 어수선하게 끝났고. 그러면 시 주석으로서는 한국은 자기가 끌어당겨야 돼.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북로로 삐져나간 북한을 좀 끌어당겼고 여기 항원까지 관리해야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는 뭐 중국이든 어디든 국익이면 좋다 이런 외교니까 양측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 네. 한미보다 한중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납니다. 지금 관세, 히토류 등 무역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인데 일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뭔가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지금 양측이 한쪽이 이겼다는 건 한쪽이 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양측이 둘 다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은 히토류 대두만 해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 100% 관세를 때리면은 중국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맹수끼리는 안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이겨봤자 치명상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극적인 합의가 나오기 어렵다. 지금 뭐 허리퐁 총리 그 실무 담당자가 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베센터 허리퐁 만났지만 나온 게 대강의 틀을 잡았다가 뭐 합의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히토류 칼을 뽑은 걸 집어넣겠다. 그것도 1년 이후에. 네. 그다음에 미국은 거기에 대항한 100% 관세, 우리도 1년 후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히토류가 1년 만에 공급망이 재편된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시진핑 일기 때를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시진핑 주석이 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을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겼다라는 형식의 합의는 나오기 어렵다. 그럼 또 시진핑 주석이 이겼다라는 합의가 나오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 코너에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극적인 합의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잘해보자. 부분적인 몇 개 정도 가시적인
큰 틀의 완전한 타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다카이치 사나이 신임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성사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한일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총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원래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원포인트 수상 체제, 총리 체제로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국민 감정, 우경화, 민족 감정 여기에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당선은 됐는데 이제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그럼 이제 집권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를 네네.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잖아요.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다가 제가 김치 먹는다, 한국 화장품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지금 나쁘게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일본도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특별히 현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바이든 정부 때 만들어놨던 한미일 협력 체제, 캠프 데이비드 그 틀을 트럼프가 가져가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나와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면 미국한테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그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돌발 별수가 없는 한 네. 다카이치는 한국과 크게 그렇게 얼굴 붉힐 이유가 없다. 오히려 또 중국하고도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하는 상황에서 중국하고도 싸워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다카이치가 취임 전에는 강경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취임 전과 취임한 이후 국정 운영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지금 한일 관계를 다카이치가 나쁘게 가져갈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APEC 슈퍼위크가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의 흐름 전망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